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수도권 중에 경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미쳤습니다. 폭등장이고요. 자, 요번에 또 이제 그 3기 신도시 추가 택지를 또 발표를 하면서 또 교통대책도 나왔죠. 자, 그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경기도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15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요. 미쳤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지난 2일 그 KB국민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수도권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주택가격 평균이 15억 893만 원으로 KB국민은행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수도권 5분위 주택가격이 15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 수도권 5분위 주택가격은 최근 1년 새 2억 6,445만 원이 올랐고요. 2년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4억 3,845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7억 9,062만 원이었던가 비교를 하게 되면 2배 가까이 그러니까 90.9%가 상승을 했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7억 1,831만 원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서울 집값이 제일 비싸겠죠. 서울의 5분위만 따졌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0억 1,466만 원이나 뛰었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5분위만 따져보니까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그 5억 3,912만 원에서 9억 6,199만 원으로 4억 2,287만 원이 올랐고요. 자, 10억 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경기도의 5분위. 자, 그러니까 상위 20% 이 주택 가격이 지금 경기도도 무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위 20% 아파트가 지금 주택이요. 지금 7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왔는데요. 자, 7억 66만 원으로 지금 7억을 돌파를 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이 서울의 그 상위 20%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7억대였는데요. 7억대. 지금 경기도도 지금 10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한 7억 원대였던 이 서울 아파트 상위 20% 지금 현재 인천 주택 상위 20% 가격이 지금 7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인천의 상위 20%가 예전 그 4년 반 전에 서울 상위 20%의 아파트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이제 상승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서울에 이 아파트 가격 비싸죠. 그리고 경기도 인천도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서울 집값이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이 집값 부담을 느낀 이 사람들이 그 서울 접근성이 좀 좋은 경기도라든가 인천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는 현상이 뚜렷해졌고요. 또 이제 수도권 중저가 주택값도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자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서민의 이 주거 안정에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짜 서민과 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4년 반 동안 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 부동산. 자, 정부에서 뭐 계속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값 잡기 위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다. 재도전을 하고 있다. 자, 대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택지 지정해서 공급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마지막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대출을 다시 한번 조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전 청약을 물량을 확대하고 또 나름대로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 공급 확대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뭐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린다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 사전에 청약을 하겠다라는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는 했지만 자, 이번에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인해서 자, 택지 지정 들어가면 이제 교통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교통 대책에 의해서 지금 또 다른
폭등이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정부에서 26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이 시장의 우위,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그동안 억눌렸던 이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금 그 26번의 정책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1년에 몇 번,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그 나온 정책들을 이제 모아놓고 보게 되면 기존의 종합부동산 대책과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뭔가 한 번에 발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 대책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왜? 또 이제 27번째 대책이라는 명목하에 또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 역효과, 부작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진짜 정부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승범 그 신임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규제를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뭐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율보다도 지금 국가의 채무, 채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위험 요소를 가계부채 증가율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작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보다도 국가 채무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차기 정부 어떡하라고. 나라빚 5년간 400조나 늘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이 지금 시중에 뿌려지고 있는 거죠. 자, 1인당 국가부채 2천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예, 부채가 국민 1인당 2천만 원. 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자, GDP 대비 국채 비율이 50%를 넘었다. 50%를 넘었습니다. 지금. 자, 문재인 정부 6년 전에는 자, 40%가 그 마지노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50%가 넘어선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그 초슈퍼 예산이죠. 그래서 604조를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가계 채무 증가율보다도 지금 이 나랏빚이 브레이크가 없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나랏빚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그 대선 주자들의 이제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포퓰리즘 공약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되면 그 자금은 흘러서 강물이 바닷물에 고이고 이제 모이는 것처럼 이 자금이라는 것도 어느 종착역이라는 데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다시금 또 요동치는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대출을 지금 가계대출을 좀 억제고 있는데요. 일단 가계대출보다도 이 국가 채무 증가율이 좀 위태롭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시장에 이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 신호, 지금 뭔가 발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아직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상이 지금 지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 택지를 지정한 지금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5, 6년 지나야 공급이 이루어질 테고, 자, 지금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도 불안한데 지금 먼 미래에 그 공급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풀어주는 게 시급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게에다가만 뭐든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전에는 어땠죠? 다주택자가 집값의 폭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학생 때 그 수학 문제를 하나 풀려면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
근데 문제 파악이 안 되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 해결 모색책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지금 그런 방법들을 똑똑하신 분들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신도시 발표에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대박 부어버렸어요. 기름을. 그래서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강한 모습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자, 일전에도 이 하반기에서는 뭐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강한 흐름이 이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모습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 모멘텀이. 그런데 이번 그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지금 흐름이 강한 모습을 연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상도 여러분들과 매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신도시가 발표가 되게 되면 도로망이나 철도망 또는 일자리, 그 중에서도 지금 그 교통망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매물이 별로 없잖아요. 재고주택에. 근데 그 신도시 발표 일대에 그 주택마저도 지금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매물은 또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목마름에 젖어서 또 이러한 곳들을 또 찾아 나서게 되다 보면은 단기간 안에는 좀 재미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자, 그 해당 지역이 뭔가 규제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뭔가 규제로 묶일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좀 이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자, 지금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 외에 조금 더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공략해 보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젠 이번 주 그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경기도 평균을 좀 보니까 전주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정말 미친 폭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안구, 권성구, 영통구 좋은 모습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팔달구도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미약하긴 하지만 상승세가 견조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하반기, 올 상반기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좀 에너지가 조금 점차 약해지는 모습으로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이 에너지 자체가 소멸됐다라고 할 만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남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 앞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강했죠. 작년 하반기. 자, 올 상반기에도 강했는데 좀 에너지가 뭐 여기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양시도 요즘에 꿈틀대는 모습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한 에너지가 다시금 한번 올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양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추천해 드렸던 지역이고요. 이번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안양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일기 신도시가 있는 이 부천,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너지가 이 풍만하다, 살아있다. 자, 말씀드렸는데 그 말 하자마자 자, 요번 주에 강한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뭐 매년 몇 차례씩 말씀드리지만 일기 신도시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지역인데요. 그 일기 신도시가 이제 부천에는 중동 신도시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도 그 분위기가 에너지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오랜만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자, 그리고 가격을 체크해 보게 되면 지금 매매 호가와 또 호가만큼은 아니지만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고요. 자,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아파트 그 한 주공 시리즈가 있는데 그 지역들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자, 안양과 더불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역인데, 자, 에너지가 굉장히 풍만하고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여력이 충만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이 공공택지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안산, 자, 군포, 의왕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은데, 자, 안산은 계속 말씀드렸고, 안양과 더불어서 또 이제 군포도 계속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경기도 거. 자, 군포의 흐름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군포가 진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 택지 발표를 함으로써 자, 군포는 더욱더 당분간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 자,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안산, 군포, 의왕이 좀 택지 규모로 보게 되면 크게 들어가고요. 교통정책도 자, 그 GTX와 관련된 호재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의왕역 주변 일대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서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물건이 거의 사라지고요. 호가는 뭐 1, 2억 단위가 아니라 뭐 이 실거래가 기준에서 지금 호가가 막 4억, 3억, 막 4억 5천, 막 이 정도로 지금 뛰어났습니다. 이게 단 며칠 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의왕시와 군포, 이 안산, 자, 흐름이 당분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몇 개월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산이 또 요번 주에 이제 특징적으로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귀에 못이 바뀌고요. 아, 이 동네에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오산 지금 강한 모습이고요. 자, 안성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 뭐 공도읍이라든가, 자, 이런 지역 살펴보게 되면 저저번 주죠. 예, 살펴봤지만 정말 많은 주택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양주라는 지역도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동두천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도 이번 주 들어서서 지금 에너지가 점서히 강해지는 모습. 자, 이번 주에 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자, 에너지가 소멸되진 않았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광주도 이번 주에 흐름이 좋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가 또 이제 이 화성시에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택지가 지정된 곳, 자, 그곳이 뭐 지금 뭐 이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한 10년 이후에나 활성화가 될 텐데, 일단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래도 이제 화성에서는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특징 지역은 이쪽이 이제 동탄이에요. 동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오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평택이고요. 이쪽이 이제 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 누읍동이라고 있습니다. 누읍동.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갈굣동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에 좀 중저가 위주의 그런 주택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워낙에 이제 수원이든 화성이든 평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 굉장히 비싸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운데 접정경에 있는 이 오산시가 지금 실수요자든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상승으로 인한 이 전월세 세입자들이 이 오산이라는 지역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자와 실수요자, 이 불안한 임대차 시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심이 있는 지역으로 부각된 곳이 바로 오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지금 동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탄. 자, 이 동탄과 이 오산을 이어주는 팔봉터널 개통으로 이제 동탄과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당선 연장 호재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매도인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오산시에서 연출되고 있는데, 자,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 육박하는 그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소형 평형으로 자, 매수세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오산이라는 지역은 주변으로 보게 되면
그 산업단지가 많아서 근로자 및 또는 이제 협력업체 관련 수요도 꾸준하게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동탄에 인접한 그 수청동이라고 있습니다. 수청동. 자, 오산, 우남뜰 AI 도시개발구역도 있고요. 자, 그 인접한 지역에 바로 이제 그 오산동하고요, 원동이 있는데요. 자, 그 일대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요 아래쪽에 이제 갈곡동이라든가 누읍동에 비해서는 요쪽 주변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갈 거예요. 요쪽이 거래가 잘 되고, 자, 요 아래쪽도 요 아래쪽에서도 거래가 좀 된다. 제가 일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산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는, 자, 이 동탄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 이 일대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이쪽 일대가 이제 리딩하는, 오산시에서 리딩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특징 지역, 자, 오산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 지역으로 좀 말씀드릴 곳이 이제 안양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안양, 자, 이 일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평촌 1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3호 뉴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호 뉴타운 아파트가 1차에서 6차 약 2,000세대가 이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지금 비산동, 이쪽이 이제 비산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산동 일대의 그 아파트 전세가가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매매가도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일단 이쪽 주변에 이제 1기 신도시지만 아파트는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이제 생활, 상권, 뭐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학군도 괜찮잖아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학원가가 또 크게 또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군 수요로 선호도가 높은 평촌동 일대의 단지들도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안양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과천 및 뭐 광명에 인접해 있기도 하고 또 판교와 의왕시하고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서울의 업무지구까지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버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이 비산동이라든가 또는 평촌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좌측으로 보게 되면 안양의 구도심 바로 만안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월곡 판교선이라든가 신안산선 호재가 있고요. 각종 고속도로 호재가 있는 자,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뭐 완료가 되잖아요. 자, 그런 그 교통의 요지 바로 이제 만안구 석수동 일대까지도 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자, 평촌이라든가 이제 비산동, 관양동에 비해서는 이 만안구가 좀 저렴한 아파트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 일대에 지금 뭐 경기도 군포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뭐 시흥이라든가 자,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조차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평촌도 굉장히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평촌도 지금 이 만안구에 비해서는 괴리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안구가 조심스럽게 그 일부 좀 단지가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신안산선 또는 월곡 판교선의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또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안양은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안양과 그 다음에 오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경기도 흐름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 경기도에 몰아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다음 주 분위기 또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